안녕하세요. 오늘은 언틸 유 프로의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가 룬포지예요. 저기 저 얼굴이 아가사라는 룬스미스고, 이거는 더미 허스크. 그리고 무기들은 그 무기를 쥐고 그 무기를 진 손으로 이렇게 그걸 움켜쥐면 그 무기가 깨트리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SL고 돈이죠.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전부 다 지금 맥스레빈 10레벨이에요. 고인물을 자처하고 싶지만 실력상 고인물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일단 무기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은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기본 스탯, 데미지, 그 다음에 트레이드, 그리고 무기 스킬, 그 다음에 보너스, 그리고 이렇게 스탯 창이 안 나오는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길이랑 속도예요. 속도는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예요. 정확히 속도는 똑같이 휘둘러도 이렇게 반응이 느린 둔기류가 있고, 헤비 웨폰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둔기랑 장검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무기들은 전부 다 빨라요. 아무래도 빠른 게 크리티컬을 놓을 때 빠르게 넣어도 그 손목 각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방어를 할 때도 바로 딱 조금 뒤늦게 돼도 되고 장점이 많습니다. 판정상으로. 근데 문제는 헤비 웨폰들은 불리함은 있지만 스탯이 쩔거나 공격력이 쩔거나 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공격용의 헤비 웨폰, 방어용의 그 패링 되거나 리치가 짧지만 그 속도가 빠르고 리치가 짧고 스탯이 낮지만 속도가 빠르고 버프가 좋은 패링 대거류, 이 두 개를 패링 대거라고 불러요. 저는 짧죠, 리치가. 그리고 리치와 속도와 어느 정도 스탯을 겸비한 택티컬 소드라고 부르는 이 한손 장검류. 이 한손 장검류는 사정거리가 다 똑같아요. 실제로 판정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케인 소드. 그리고 일단 속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속도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도끼랑 장검은 속도가 약간 늦게 따라오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 철퇴는 약간 달라서 움직임은 빨라요. 근데 좀 쏠려요. 관성이 붙어서. 그래서 옆으로 휘둘러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속도가 다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치 문제인데, 리치는 장검이 제일 길고, 미스트 커터가 제일 길고, 그 다음이 택티컬 소드고, 그 다음이 둔기예요. 주무기급이죠. 그 둔기랑 둔기류는 사정거리가 둘 다 똑같아요. 철퇴랑 도끼가. 그리고 패링 대거류. 슬슬 얘쯤 되면은 조금 타격거리가 애매하면은 타격을 못하는 구간이 발생하기는 시작하는데, 뭐 웬만하면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사정거리가 가장 아쉬운 거는 역시 최종 보스예요. 최종 보스는 타격점이 멀어가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아예 떼질 못해요. 모션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는. 그리고 카타르는 예외로 둡니다. 근데 얘들은 뭐 어차피 타격점이 택티컬 소드나 둔기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퍼류인데, 이 버퍼류는 아예 방어가 안 돼요. 그 대신에 줄 수 있는 그 보너스가 상당히 세죠. 뭐 이렇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싸워보면은 더미는 잘 때리는데 실제 허스크랑 싸우면은 리치가 안 닿아가지고 손질할 때가 많아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때려야 돼요. 자, 이렇게 속도는 빠른 무기들, 그 다음에 리치가 4단계 정도 되는 거. 자, 그리고 무기의 개별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트시커 도끼죠? 둔기고. 무기 스킬은 굉장히 간단해요. 대쉬 임팩트 주는 거 빼고는 보너스가 없어요. 대쉬 임팩트는 대쉬로 적을 들이박았을 때 주는 카드 데미지예요. 그리고 그 적을 대쉬를 할 적에 이 대쉬 거리가 저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 대쉬 거리 밖으로 적이 로군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박으면 데미지가 1.3배인가 1.5배인가 돼요. 두 번째 칸까지 갔었죠.
네, 1.3배 정도 돼요. 반면에 제자리에서 대쉬를 하면은 0.3배가 돼요. 영거리 대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차라리 뒤로 한번 대쉬했다 앞으로 대쉬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 대쉬 임팩트 외에 장점이 없고, 스탯은 웨이티드가 기본으로 붙어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하트시커는 얘로 크리티컬 콤보 막타를 때리면은 헬스 데미지 5가 추가돼요. 개인적으로는 슬롯 하나가 헬스 데미지 막타 플러스 5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시하는, 버리는 트레이시에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조합으로 거기다가 헬스 데미지가 8이기 때문에 얘는 3콤보만 확보되면은 일반 기사를 한 콤에 보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시작할 때 가끔 저렇게 아가사가 룸포지에서 빈둥거리면은 한마디씩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그레이브드 아밍소드예요. 강화된 무장검. 이게 로컬이군의 제식 무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020년 4월 28일까지는 최강의 무기였어요. 2020년 4월 28일에 그 패치노트에 보면은 그걸 제대로 패치노트의 제작자들이 말하기를,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깨고 싶으면은 이게 강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얘기해서 너프를 감행했다고 그러는데 동의해요. 이거 진짜 개깡패 무기였어요. 뭐 스탯은 다른 건 그저 그런데 가드 데미지가 14고 헬스 데미지가 7이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뭐 설령 저 하이 아케니스트랑 그 조합을 하더라도 얘로 가드 데미지 헬스 데미지를 다 주고 막타만 하이 아케니스트로 줬을 정도로 빠르고 리치도 되고, 뭐 거의 미스트 커터랑 근접한 데미지가 나오니까 미스트 커터를 쓸 이유가 없었죠. 그때까지는 저도 맨날 이것만 썼어요. 근데 지금은 너프가 돼서 다른 하이 아켄스트보다 가드가 데미지가 1 좋은 게 전부고, 그리고 스킬은 솔직히 트레이스는 좀 애매하고 스킬도 처절하게 너프를 먹은 데다가 굉장히 능력치가 별 볼 일이 없어졌는데 게다가 충전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현 시점에선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칼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컬이 킴블레이드, 제가 가장 이 게임에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무기고 실물 갖고 싶은 무기인데, 님블은 대시 차지 속도가 늘어나요. 보이드 터치는 스테이시스가 걸린 적을 예로 치면은 가드 데미지를 100%를 더 줘요. 근데 기커트가 가드 데미지가 10이라서 20밖에 더 주질 못해요. 그리고 스테이시스 스트라이크는 뭐 보셔서 알겠지만 사용법이 상당히 다양한, 적의 공격을 캔슬시키거나 적을 한 명을 묶고 다른 적을 치거나 하는 용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얘가 쓰이는 용도는 콤보 리미트가 3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들어도 4콤보, 원래 가지고 있는 콤보 하나를 포함해서 4콤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하트 스플리터는 엠파워드 스트라이크라고 미디움이라고 충전 시간이 떠 있는데, 실제로는 스킬을 레벨업 하다 보면은 충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가드 데미지를 300%를 주고, 그다음에 헬스댐을 마지막엔 소울본까지 붙어서 35를 줘서 뭐 쏠쏠한 딜링기가 돼요. 그때그때 때려준 게 나아요. 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울본과 마찬가지로 묵혀두면 이익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시스 스트라이크는 얘는 스킬 레벨을 올리면은 스테이시스가 풀릴 적에 주는 가드 데미지가 20에서 50에서 7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가드 데미지를 뭉쳐 그렇게 크게 줘버리면은 스테이시스를 맞고 풀린 적이 바로 가드가 거의 곧 조금만 더 때리면 붕괴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턴제 성향이 있는 이 게임에서 상대의 턴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반턴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가드 데미지를 까는 시간 동안은 적이 나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간이고, 크리티컬 콤보를 줄 수 있는 기간이 내가 적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적이 무력화된 채로. 자, 그 다음에 듀얼리스트 엣지, 스테이시스, 그리고 언터처블은 만피일 때 가뎀과 헬스뎀이 50%가 증폭되는, 추가되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얘는 기반 스탯을 올리면은 이 50%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만피일 때만. 그래서 한 대라도 쳐맞으면 데미지가 단 것만도 못해지죠. 근데 대신에 콤보가 2개가 더해지고 대시 차지가 2개 더해지고 대시 수가 2개 더해지고 대시 임팩트가 5 깎인데, 이거는 대시 수가 2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시시한 페널티고요. 보조 무기, 방어 무기로서는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쳐내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미스트 커터. 막타가 크로노 스트라이, 그 스테이시스를 헬스 크리티컬 콤보에 막타를 이걸로 맞으면은 스테이시스가 걸리고, 또 스테이시스가 걸린 적을 예로 치면은 헬스 데모 5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기본 스탯이 14-8, 가드 데미지가 굉장히 높죠. 웨이티드를 달면은 하트 스플릿의 상위 호환이 돼요. 기본 스탯도 더 높으니까. 대시 임팩트 10은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보이드 트랩은 전방에 세 곳에다가 그 덫을 설치한데, 덫에 걸린 적이 스테이시스가 걸리면서 헬스댐과 가드댐을 입는, 헬스댐은 2레벨 이상부터 입는 그런 트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스테이시스에 걸리면은 뭐 추가로 이걸로 한 때려서 풀어주면은 5 데미지를 더 줄 수 있으니까 최대 15 데미지를 저기에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스킬과 조합하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평상시에는 솔직히 슬롯 2개를 그냥 차지만 하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사실 슬롯 수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도 무기의 성능 평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언터처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리추얼 대거. 얘는 진짜 알짜 스킬이 딱 하나 들어있죠. 얘 자신이 소울번을 걸 수 있는데, 소울번을 걸린 적에게 50% 헬스 가드 데미지를 추가하는 거. 그리고 로컬이 킴블레이드에 비하면은 콤보 수가 하나 적지만 대시 수가 하나 더 붙어요. 근데 대시 수 하나 더 붙는 건 충분히 콤보 수 하나 손해보는 걸 상회할 만한 데미지예요. 그리고 뭐 스탯은 보시다시피 10-6 단검급입니다. 페링 대거라고 부르는 계열이에요. 대신에 콤보 수가 2나 3이 붙기 때문에 부족한 헤비 웨폰에 콤보 수를 채워주기가 좋죠. 뭐 솔직히 콤보 수 채워주는 게 2로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듀얼리스트 엣지가 충분합니다. 헤이 아케니스트 소드. 앵킨들이 굉장히 강한 트레이시예요. 15 데미지를 주는데, 추가로 막타를 예로 치면 15 데미지를 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얘가 헬스 데미지가 6이니까 두 콤보를 더 치는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샤드스톰은 일단 4레벨을 올리면 헬스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가드 데미지만 주죠. 근데 쓰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강해요. 2명 이상을 적을 범위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러드 서스티는 이걸로 헬스 데미지를 주면은 슈퍼 차지 속도가, 스킬 차지 속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얘랑 무게를 조합하면은 거의 얘로 데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택티컬 소드랑 조합할 경우에는 현재 택티컬 소드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저는 이 무기 스킬을 충전시키는 속도를 올려주는 계열의 트레이스는 그렇게 자리 하나를 차지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이트 블러디드 크레스트, 얘는 가드가 안됩니다. 20초마다 적에게 경직을 주고 자기 가드 데미지의 3배의 가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이 충전이 되는데, 이렇게. 근데 뭐 어차피 얘 기본 가드 스탯이 가드 데미지가 10밖에 안 되니까 그보다는 일단 버프를 풍부하게 주죠. 대시 임팩트, 콤보 리미트, 맥스 헬스, 그리고 이게 그 20초마다 충전되는 서커 펀치. 그 다음에 그보다는 30초 얘를 끼고 있으면 다른 무기의 가드 데미지가 30%가 증가를 해요. 컨큐시브 블래스트는 충전 속도가 빠르고 발동하는 플레이어 중심으로 범위가 넓고 적을 밀어내서 위기의 피를 시키거나 적의 나한테 몰려들고 있는 적을 흐트러 놓고 다니는 용도로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충전 속도가 빠른데 거기에다가 레벨업을 하면은 충전 속도가 가속되는 구간이 가속이 되기 때문에 한 전투에 2번씩 쓸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킬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쓰자고 이걸 쓰긴 좀 그렇죠. 철퇴대에서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레조넌트, 이거 그냥 이걸로 방어를 하면은 제때 딱 막으면 이게 들려가지고 그 사이에 제대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딱 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딱 되면은 이게 들려가지고 데미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걸로 방어를 하려고 하면은 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함정 트레이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외에는 슬롯이 5개나 있고 맥셀스가 있는데 이걸로 잽싸게 가드 데미지, 헬스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나아요. 소울본 들어있고 가드 데미지가 초월적이고. 그리고 얘는
공격하라고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대시 데미지, 대시 차지가 늘어나고 콤보 리미트가 2개 늘어가고 맥셀스가 늘어나고 버프가 굉장하죠. 그리고 슈퍼는 보이드 트랩이고 0피일 때 슈퍼 차지 속도가 2배가로 늘고 헬스랑 가드 데미지가 25% 추가되고, 근데 가장 강한 기능은 아케인 포커스라는 건데 슈퍼가 그 충전 속도가 2배가 돼요. 사실 이거는 진행하면서 보상 얻을 수 있는 아케인이라는 트레이시랑 동일한 건데, 일반적으로 그 슈퍼를 충전시킨 속도를 늘리는 트레이들은 그 무기를 장착한 손의 무게에만 해당이 되고, 뭐 가드 데미지 준다던가 헬스 데미지 준다던가 방어를 한다던가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동을 하고, 증가폭도 1.5배, 1.75배, 2배, 종종 이렇게 2배인 경우는 2배가 아닌 경우도 많아가지고 무기 슈퍼가 증가하는 속도를 주는 트레이 8개를 모아야지 겨우 이 아케인 하나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특히 그 스킬발로 먹고 사는 무기들은 스킬을 안 살 수 있어서 최강의 트레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설명을 안 했는데, 어쨌든 얘는 기본 스탯이 뛰어나고, 어쨌든 이 보이드 스퀘어 크로노 라가로 스테시스를 걸고 거기다가 보이드 스퀘어드로 추가 5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4콤보로 기사를 한 방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한 번이라도 호로를 잡으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카타르입니다.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방어를 하는 거랑, 방어를 하는데 각도가 좀 빡센 각도가 준대요. 팔목 꺾어서 어떻게든 막으면 되는데, 특징은 이 무기는 2개로 때려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랜딩 스트라이크라고 얼터네이팅 스트라이크의 헬스틸 버전이 있고, 그리고 얘로 헬스틸을 끝마침 5데미지를 주는 하트시커가 있고, 그리고 얘는 얼터네이팅 스트라이크가 있고, 얘로 가드 데미지를 주면은 그 슈퍼 쌓이는 속도가 2배가 되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콤보 리미트 2개, 대시 차지 1회, 콤보 리미트 2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얘네 2개를 끼고 가면은 콤보 수가 5가 돼서 기본 상태로도 끝판까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쓸만한 무기예요. 무기 스킬은 샤드스톰이랑 컨큐시브 블래스트라서 굉장히 쓸만해요. 근데 정작 그 헬스딜을 주는 스킬 붙은 애는 헬스딜이 약하고, 가드딜을 주라고 있는 애는, 스킬을 붙어 있는 애는 가드딜이 약해요. 결국 헬스딜이 센 애로 치는 게 더 이익인데, 헬스딜이 약한 애로 섞어서 쳐주면은 랜딩 스트라이크가 발동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치는 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무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예 가드 인디케이터에 갖다 대도 가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2개를 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면서 이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무기 조합은 이렇게 안 다쳐 엄청? 한 대 치면 밀려나는 게, 얘네들 리치로 커버가 안 돼요. 다른 무기들은 다킴하면 한 대 치면은 끌어당기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추천한 무기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를 감안하셔야 돼요.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는가. 이를테면 느린 무기들은 방어가 까다롭죠. 연속으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어가 안 되는 느린 무기를 헤비 웨폰을 들었으면 다른 한 손에는 방어가 되는 무기를 들어야 돼요. 빠르게 움직여서 곧바로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단검류를 들었으면 얘들은 데미지도 안 나오고 공격력이 부실하죠. 그러면 공격력이 좀 되는 택티컬 소드나 헤비 웨폰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공격도 방어도 다 되는 택티컬 소드를 들었으면은 어느 걸 껴도 돼요. 같은 택티컬 소드를 들어도 되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아명소드는 좀 아니고. 그리고 공격도 방어도 안 되는 버퍼를 끼웠으면은 둘 다 되는 택티컬 소드 쪽을 끼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격도 방어 둘 다 돼야 될 것. 두 번째 고를 사항은 콤보수예요. 헤드웨폰은 콤보수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3콤보가 갖춰진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콤보수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콤보수 없이 보상으로 콤보수가 안 나오고 게임이 진행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뭐 이상이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무기 사용의 선택의 조합에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 뵙겠습니다.